전남권 의대 설립 용역사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놓고 두 가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도민 여론조사를 거쳐 설립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 스마트팜 인재 양성을 목표로 고흥의 순천대 글로컬 캠퍼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맞춤형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경기 부천의 한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당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성인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위급 상황 시 에어매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오는 2031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호남과 동해안, 제주 지역 205개 변전소에 규제가 적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권 의대 설립 용역을 담당한 업체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을 크게 두 개로 좁혀 제시하고 여론조사를 거쳐 설립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의대 설립 용역 업체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업비 7천억 원을 들여 의대는 한 곳, 대학병원은 1,000병상 규모로 동서부 두 곳에 설치하는 방안과 사업비 5,600억 원에 800병상 규모로 의대와 대학병원을 한 곳에 두는 방안 등 총 2개의 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대 추천 과정에서 탈락한 지역은 첨단 의과학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용역업체는 앞으로 2개의 설립 방안을 놓고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닷새 동안 도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공모에 불참을 선언한 순천대학교에 다음 달 10일 대학 의견 청취와 설명회가 열립니다. 순천대학교는 전남 의대 신설 공모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AT커니 코리아 주최로 의대 설립 추진 과정의 정보 공유와 지속적인 의견 수렴 필요성에 따라 설명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대는 의견 수렴 절차 참여를 공모 참여 확대로 확대 해석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순천대는 의대 설립 방식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의견 제시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전남 최초로 본지정된 순천대학교가 29일 캠퍼스를 열었습니다. 그린 스마트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둥지를 튼 건데요. 청년 정주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평생교육까지 지역과 산업계, 학계가 똘똘 뭉친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고흥 도덕면에 위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입니다. 전체 33헥타르 규모로 조성된 스마트팜 기자재 연구 실증 복합 단지입니다. 스마트팜 영농 기술을 배우고 싶은 청년 누구나 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5.7헥타르 규모로 조성된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자라나는 토마토와 딸기, 멜론. 영농 기술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기자재를 일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연구하는 공간이자 아열대 작물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인프라를 활용해 캠퍼스를 구축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사업의 지산학 캠퍼스 5곳 가운데 첫 번째 캠퍼스입니다. 또한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70억 원 이상의 재정 투입과 국제 축산학과 개설 등 융합교육 활성화를 통해 고흥 특화 산업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순천대학교 고흥 캠퍼스에는 스마트팜 분야 정규 과목 3개가 개설됩니다. 각종 학술 캠프와 경진대회, 프로젝트와 현장 실습 교육 등 다양한 교과 과정이 시범 운영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 학생들이 이곳에서 수업을 받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정규 교과 과정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순천대는 스마트 농산업 분야 정주 청년 인재 500여 명을 육성하고 스마트 농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전남 지역 대표 강소 지역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이런 연구 중심 이런 스마트팜 지산학 협력 체제를 통해서 우리 고흥군의 스마트팜 밸리 그리고 관련된 스마트 단지들을 힘차게 멋지게 미래로 이끌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오늘 이 고흥 캠퍼스가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립순천대학교의 야심작 지산학 캠퍼스 가운데 첫 시동을 건 고흥 그린 스마트팜 캠퍼스. 다음 달에는 고흥 우주항공 캠퍼스 운영도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과 대학이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글로컬 대학으로서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최근 경기 부천의 한 숙박시설에서 불이 나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중 2명은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지만 끝내 숨졌는데요. 에어매트를 비롯한 피난 설비의 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해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텐데요. 송하영 기자가 주의할 점을 살펴봤습니다. 난간에 속도 조절기 고리를 걸고 바닥으로 줄을 늘어뜨립니다. 안전장비를 겨드랑이 아래로 낀 뒤 단단히 조입니다. 천천히 앉아 벽을 향해 돌아서면서 팔꿈치를 몸통 쪽으로 붙이고 W 모양을 유지한 채 내려갑니다. 전남소방본부가 숙박시설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완강기 사용 방법을 시연하는 모습입니다. 줄 안에는 와이어 로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끊어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최대 아주 150km까지는 버틸 수 있게 돼 있고요. 소방당국은 최근 경기 부천의 한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치면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난설비 사용법 숙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일수록 화재로 인한 연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일산화탄소에 과다 노출되면 질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자욱한 화재 현장에서는 몸을 최대한 낮추고 젖은 수건이나 휴지를 입으로 가리고 한쪽 벽을 손으로 짚으며 나가야 합니다. 완강기 등으로 탈출이 어려울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는 에어매트가 있습니다. 에어매트로 떨어질 때 가장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에어매트 중앙을 낙하 지점으로 두고 손으로 목을 감싸며 몸을 니은자로 웅크린 다음 엉덩이부터 떨어져야 합니다. 여러 명이 탈출해야 한다면 앞사람이 떨어진 뒤 바람이 다시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최후에 피난을 할 수 있는 에어매트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재난상황대처법 숙지. 완강기와 에어매트 등 피난 설비의 자세한 사용법은 전국 14곳의 안전체험관에서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1년까지 호남과 동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사실상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에 제한을 거는 규제를 적용하면서 발전 사업 확대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호남과 동해안, 제주 등 205개 변전소에 대해 발전설비 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개통관리 변전소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신규 발전 설비가 개통관리 변전소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이 구축되는 2032년 이후에나 접속할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변전소 103곳이 포함돼 9월부터 2031년 말까지 7년 4개월 동안 사실상 발전 허가가 중단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재생에너지 사업 허가 중단을 지방자치단체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런 동의도 없이 내 얼굴이 음란물에 합성돼 유포되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10대 청소년 틈까지 파고든 딥페이크 음란물.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인공지능 기술로 기존 음란물에 타인의 얼굴을 붙여 만든 일종의 합성물입니다. 제작도 유포도 모두 명백한 성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피해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채팅방을 기반으로 딥페이크 제작, 유포가 쉬워지면서 청소년 범행이 특히 늘었습니다. 올해 전체 피의자 가운데 10대 비율은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10대 피해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은 미성년자였습니다. SNS에 익숙한 10대가
가해자인 동시에 표적이 된 겁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이 확산되자 교육당국도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실로 확정된 가해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는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오는 10월 중으로 학교 현장에는 예방법과 대처 요령도 안내했습니다. 우선 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자가 됐다면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려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게시글이나 위치 태그는 삭제하고 원본 사진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피해 정황을 알려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제보를 받았다면 링크나 채팅방을 열지 않고 신고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배포 목적으로 성적 합성물을 만들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전남에서도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관련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경찰은 지난 28일까지 광양 2곳, 영암 1곳 등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딥페이크 관련 신고 3건을 접수하고 누가 제작과 유포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은 제작 또는 유포는 물론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단속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품을 제공하거나 자선 사업을 주관하거나 시행하는 단체에 후원 물품을 기부하는 행위, 의례적으로 추석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 각종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남은 오는 10월 16일 곡성과 영광의 군수 재선거와 내년 3월 5일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있는 만큼 각 정당이나 국회의원, 지방의원, 입후보 예정자 등 정치인의 위반 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가능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됐던 학생교육수당이 내년부터 22개 시군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은 내년부터 전남 22개 지역 모든 초등학생에게 10만 원씩 학생교육수당을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마쳤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와 함께 앞으로 기초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학생교육수당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비해 전남 지역의 학교 9곳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목포고등학교와 장흥관산고, 순천 팔마고 등 9개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예산 106억 원이 투입돼 소인수와 특화 과목 운영에 용이한 모두명 강의실, 1인 학습 공간 등이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도 학습 공간 유연화를 목표로 가변형 다목적 교실이 구축돼 수강 인원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와 LH는 29일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오감동과 석현동 일대 198만 제곱미터 부지 일대에 친환경 주거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영암군이 9월부터 누구나 군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은 나이와 성별, 지역에 관계없이 군내버스를 무료로 운영해 교통카드 발급과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관광객이나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암 군내버스는 3호흡 콜버스를 비롯해 71개 노선에서 버스 3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